그러면 경매 처음으로 낙찰받았던 거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인천에 이제 계양구에 있는 반지하인데 왜 반지하를?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게 경매 투자자들은 그 어느 유튜브에서 이제 공개를 하셨어요. 자산이지만 27억 정도 있다고. 네. 물론 거기에는 은행 대출이 그렇죠. 좀 포함이 된 거겠죠. 네. 네네. 근데 그 전에 종잣돈이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긴 있었는데 네. 저는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경매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도 그때 당시에 하고 있었고 네. 제 통장에 현금은 4천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별개로 분리를 했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대출을 일으켜서 네. 내가 이걸 손해보면 내가 노동력을 통해서 이걸 메꿔 넣겠다 마음을 먹고 저는 처음에는 마이너스 통장만 가지고 1억 원 대출을 받아서 네. 이제 경매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경매 처음으로 낙찰받았던 거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거였나요? 인천에 이제 계양구에 있는 반지하인데 3억. 첫 번째 낙찰받은 게 반지하였어요? 예. 주변에서 혹시 반지하 이거 돈 된다 하던가요? 아니면은 왜 반지하를? 일단은 제가 한번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그거를 소유할 생각으로 솔직히 사봤거든요. 왜냐면 내가 처음부터 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이니까. 예.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해지를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면. 또 그러니까 빌라 반지하면은 뭐 경매에 나왔어도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었을 그렇죠. 테니까 본인이 감당이 가능한 범위를 일단은 반지하로 정해서. 예. 그게 혹시 얼마짜리였는지 여쭤봐도 돼요? 3,850. 경매 낙찰 가격이. 예. 근데 제가 투자했을 때만 해도 다들 아파트에 관심이 쏠려 있었지 빌라는 처음부터 기피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 처음으로 낙찰받았던 반지하 빌라가? 그거는 이제 수익률이 16%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 22% 정도로 높아졌거든요. 월세가 올라서. 예. 근데 이제 저 또한 그 투자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계시던 채무자분이 네. 독거노인이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아이고. 길거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나쁜 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 또한 최대한 알아보고 방법을 구상해서 최대한 이분 살게끔 하고 그다음에 저 또한 정부에서 지원금이 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주거생활급여라고 해서 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예. 월세를 못 내니까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집주인한테. 예. 임차인이 이제 3개월 동안 못 내면 그 지원금을 바로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있구나. 예. 네. 그래서 그냥 내가 3개월치 포기할 테니 사실 만큼 사셔라 했는데 정부 지원금이 조금씩 그래도 올라가서 지금은 22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저는 계속 그래도 한 10몇만 원씩은 거기서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최초에 투자하신 금액이 네. 3,800만 원 정도였으니 월세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수익률은 뭐 나쁘지 않은 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기에서 그렇게 성공한 투자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또 메꾸기 위해서는 계속 늘려나갔거든요. 빌라 투자를. 그래야 여기서 월세가 안 나온다 한들 다른 데서 월세 받아서 이걸 메꾸자. 요런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집값도 올라가는 추세였고 그 다음에 내가 느꼈을 때도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니까 계속 그래서 빌라로 매입을 했죠. 그러니까 거의 다 빌라 예. 투자 위주로. 예. 기본 베이스는 저는 다 월세예요. 기본적으로는 월세를 이제 깔고 예. 생각하고 들어가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수익화를 하면은 조금 더 나한테 잘 될 것이다. 예, 월세를 받으면 가장 좋은 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거의 순수입이 400 정도거든요. 네. 이 은행 이자 다 빼고 그러면 400만 원어치 한번 베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주식이 됐으면 내가 한번 한 달은 잃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월세 투자를 저는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캐시플로우가 꾸준히 그렇죠. 뭔가 있는. 그리고 금리가 높아져도 IMF가 와도 저는 버틸 수가 있어요. 대부분 빌라 투자는 위험하다. 은행 대출 많으면 금리 올라가면 위험하다 하는데 그거 다 계산하고 11채인데 11채예요? 예, 11채 중에 4채만
월세만 받으면 돈은 벌지는 못하지만 유지는 돼요. 아하. 망할 수가 없는 구조를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아. 그리고 또 내가 월세를 받아서 주식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인터넷 쇼핑몰도 한 번은 해볼 수 있는 거죠. 활용이 되니까 예. 그 캐시를 가지고. 예. 근데 내 인생이 안 무너지잖아. 이걸 실패한다고 해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하죠. 그렇죠. 직장인들은 네. 내 월급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없어지면 큰일 나죠. 내 생활에 직격탄이 되니. 그렇죠. 예. 근데 수익형 부동산이 좋은 게 월세를 노리고 이제 투자를 했더라도 만약에 이게 많이 값이 오르면 예. 또 시세 차익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예. 꼭 먹고 알 먹고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 예. 최근까지는 그랬고 그리고 상승기가 아니어도 저는 괜찮아요. 그 월세로. 예.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게 경매 투자자들은 원래 집값에 비해 싸게 사요. 대부분이. 네. 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이 안전 마진은 그대로 그냥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안전 마진을 항상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올라갈 때는 더 좋고요. 내려가도 좋아요. 근데 어차피 싸게 샀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조금 부자라고 느끼는 게 네. 부자들은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깔아놓은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니 집값이 올라가도 좋고요. 예. 떨어지면 더 좋아요. 더 살 수 싸게 있어서? 사니까. 예. 야, 이런 역시 이게, 거더라고요. 현금 흐름이 좋은 분들의 네. 공통점입니다. 근데 전세 투자는 조금 이제 월세보다는 위험하죠. 네. 그 투자를 추천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네. 이제 성향에 맞는 걸 성향. 찾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세 차익 노리고 이렇게 뭐 매각하거나 이러셨던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은 계속 꾸준히 다 들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11채를 다 그냥 사서 모아서 네. 계속 월세로 하고 있는. 네. 근데 경매 같은 경우도 좀 부동산 경기를 타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 불장일 때는 예. 경매 낙찰가율, 예. 낙찰가액도 올라간다면서요, 같이. 그렇죠. 그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쫓아가면서 사야 되나,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쟁이 심한 데는 안 들어가요. 아,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빌라는 어차피 저는 많이 붙으니까. 안 좋거든요. 왜냐면 또 월세로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일을 해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 월세가 아무리 올라가도 이 한계점이 있단 말이죠. 예. 월급이 안 올라가니까. 네. 왜냐면 너무 높게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집값에 비교했을 때 수익률은 극히 낮아지거든요. 근데 주거용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몰리는 경쟁이 심한 데 들어가서 좋은 집이라고 덜컥 사면 세금 내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좋은 집을 사서 좋아해야 되는지. 뭐 내가 들어가서 살 거 예. 아니면. 확실히 이건 이제 어떤 투자도 스타일, 성향에 따라서 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구범준 씨 같은 경우 확실히 이제 싼 거. 네. 그래서 월세로 깔고 갈 수 있는 거, 안정적인 거. 그런 거를 이제 노리시는 거고. 저도 약간 그런 부동산 경매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실제로 해본 적은 없고, 예. 그 부동산 경매 자체에 관심 갖는 분들은 되게 많지 않나요? 예. 뭐 학원도 있다고 하고 막. 근데 저는 부동산 투자를 무조건 배워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부동산 투자. 예. 네네네. 그러니까 경매는 더 좋고요. 경매를 배워놓으면 내가 쓸 수 있는 기술을 한 개씩 더 터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빌라 투자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투자도 좋아요. 네. 예. 상가는 더 좋고. 그러니까 다 좋은 것들만 있으니까 한 번만 배워보시면 저는 이거를 내가 필요할 때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기술이란 게.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늘어나는 거죠. 예. 근데 남들은 금매를 잡을 수도 있는데 네. 금매보다 솔직히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게 경매인데 네. 예, 그럼 저는 이 두 가지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때 그 다른 영상에서 보니까 그래서 법원도 자주 가신다고. 예. 예. 저는 이제 좀 전략이었던 게 우리가 살면서 다 매일 경매장을 다닐 수는 없어요. 네네네. 힘들 때도 있고 태풍 부는 날은 네. 더 이제 가기 싫어지고 저는 그날 더 가요. 저는 이제 길을 쓰고 가죠 그날. 좋은 전략인데요. 예. 그럼 왜냐면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날구준 날 막 이럴 예. 때 비바람 부는 날.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 때라든가 경매장이 그렇게 집값이 그렇게 변동이 없으면 여름 휴가 다들 가시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휴가철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물건마다 예. 뭐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 미리 다 계획 세우시고. 예.
지금도 막 계속 스캔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 돈이 또 이제 쌓여서 생기면은 한 채 또 매입하고 계속 이런 예,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다주택자들한테는 네. 불리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략을 조금 다르게 한번 짜볼까. 저 같은 경우는 신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사서 또 다른 근생 건물을 또 지을 생각도 하고 있고, 제 인생에서 경매라는 걸 접하다 보니, 그냥 솔직히 아파트는 지금 취득세가 비싸서 못 살 뿐이지, 네. 대출만 나온다고 치면 그냥 아파트 솔직히 쉽게 살 수 있거든요. 어. 근데 월급으로는 저는 꿈도 못 꿨던 네. 생각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산이 조금씩 불어나면서 그게 네. 가능해지는 구조로 예. 가는 거고, 주변에 경매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 해주시는 조언, 또 뭐 공통된 조언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좀 경매도 좀 초보자들부터 네.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경매라는 거는 네. 이렇더라고요. 200 버시는 분들이랑 네. 이제 400 버시는 분들이랑 조금 차이점을 보면 200 버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월세 수입 측면에서 아니면 다른 노동소득. 경매 투자를 하기 200 버시는 분들이 항상 바빠요. 더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직장 예. 일 하시면서 막 이렇게. 예, 월급도 그렇고요. 생활 그 패턴 자체가 더 힘드세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400 버시는 분들도 힘들긴 하지만 조금 더 그래도 여유가 있는 직업들이 많더라고요. 그 직군들은. 네. 근데 저한테 배우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빌라 투자를 네. 보고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 소득이 뭐 300이 안 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하기에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이 마인드 자체를 바꾸기는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내가 노동으로 300 버는 거보다는 쉽다는 거. 어느 정도만 이렇게 이 시스템을 익히다 보면 네. 경제적 자유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 이틀만 깨시면. 근데 이틀 깨기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라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 인테리어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결국은 낙찰을 받더라도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야만 이익도 극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하시는 분들이 나는 셀프 인테리어를 못하기 때문에 빌라 투자를 안 해.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공사 외주 업체에다 맡기고 하거든요. 수익이 덜 날 뿐이지 수익이 안 난다는 아니거든요. 그럼 좀 더 막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예. 그러면 세입자를 더 잘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그것도 하나의 이제 스킬인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집에 따라 그 지역에 따라 조금 많이 이게 변동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나는 셀프 인테리어를 못해서 저거 투자는 포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시간도 없고요. 예, 뭐 할 줄도 몰라요. 예. 그래도 수익 나면 해야 된다는 거. 취득세 12%? 저 또한 아깝지만 지금 정책에 맞춰가는 거죠. 네. 예, 1억 천짜리를 사면 한 1,500 정도를 내요. 예. 예, 그거 쉽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 월세로 뽑으려면 그거 예. 한참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취득세를 내고도 남으면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제 물건이 아닌 거죠. 수익률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도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항상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시세 차익 그렇죠. 이만큼 염두에 두고 계시고 예, 월세 수입은 요만큼 염두에 두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거든요. 예,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범준 씨는 월세가 일단은 기본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왜냐면은 빌라 그게 돈이 돼 막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변에도 빌라만 이렇게 경매로 그것도 월세로만 이런 분들이 많은가요? 많지 않은가요? 저는 월세 투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남들은 하지 말라, 지금도 하지 말라고 해요. 사고 치지 말라고 하는데. 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맞으니까 제가 해봤던 투자 중에 저는 이게 제일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꼭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환 투자자님도 또 건물을 사셨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쵸. 네. 이게 안전 자산이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초보자들은 더 위험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도 부동산이 있으면 버틸 수는 있다는 거죠. 이 월세로 통해서 내 생활은 가능하다는 거.
멋진 구조네요. 예, 그 맥락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은 소유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갖고 가는 거거든요. 시세 차익도 분명히 수익은 나겠지만, 이걸 알짜배기 좀 몇 개만 해놓고 쭉 가져가시는 게 자산 상승이 아마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저가 빌라이기 때문에 뭐 보유세 부담이나 이런 것도 크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투자했을 때 아예 처음부터 싸게 들어가니까 이걸 지금 당장 팔아도 솔직히 수익이 많이 나는 물건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구나. 아니요. 직장에서도 큰 소리도 치신다고 이제. 할 말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보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저는 할 말은 좀 하자주의인데 이게 경제적 자유를 못 얻으면 더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이 사회 구조가. 어쩔 수 없죠. 예. 네. 내가 이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내가 자식들 때문에 참는다. 저는 그게 처자식 때문에 참는다. 굉장히 듣기가 싫더라고요. 자기가 약간 투자처를 못 찾아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 핑계는 안 대고 자식들 핑계를 댄다는 거. 가족들 핑계를 대면서 내가 투자를 안 해서 못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남자들이다 보니 더 그런. 그리고 이제 술 먹고 놀고 다 노시더라. 네, 이제 사치남이 이제 사고 치는 남자라는 예. 건 알았는데 평소에 그럼 뭐 소비라든지 씀씀이나 이런 거는 어디 크진 않으세요? 그래도 이제 벌이가 꽤 되는데. 워낙에 20대 때부터 이렇게 저축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그 소리를 많이 들어서 지금은 막 아끼고 싶어서 아끼는 건 아닌데 예. 뭐냐 신사임당님도 네네네. 카드값 120 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들었거든요. 저도 그 정도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네네. 이제 물론 놀러 가거나 뭐 그러면 좀 더 쓰긴 네, 하겠지만 그렇겠네. 꾸미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투자를 하면 오히려 이거는 월세로 공짜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또 다시 이제 자산으로 그렇죠. 증식이 되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재미를 한번 느끼게 되면 예. 소비하는 것보다 이 투자를 통한 즐거움이 더 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목표가 어떻게 있어요? 목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은 얼마를 더 모아야지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전 꿈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조금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해요. 38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꿈이었던 거를 분명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네. 한 번씩 이제 해보고 방향성을 계속 바꿔가는 거죠. 내가 딱 이게 목표야. 그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나 또한 무너지거든요. 대부분 보면 자산 많으신 분들 100억만 딱 놓고 내가 100억 찍어야지 해놓고 달려오신 분들은 거기에 딱 달성을 했을 때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이게 허탈해 하시더라고요. 결국 뭐야 이거 별거 여기까지 아니었는데. 왔는데. 예. 생각해보니까 돈이 없었을 때는 굉장해 보였는데 자기가 이제 부자가 되면서 이제 스킬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별게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거를 저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도 얼마 전에 저 촬영을 하셨는데 그걸 무망감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희망, 절망이 아니라 무망. 네. 아예 희망이 없어지는 상태. 그게 더 위험하다고. 예. 그러니까 너무 그 막 목적을 위해서만 예. 달려오면 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계속 방향을 바꾸는 것도 그러니까 우상향만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가 나쁜 면이라고 치면 저는 좋은 면에서 어디에 찍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에 찍혀도 좋은 면이잖아요. 네. 내가 발전을 조금 더 늦게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찍히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그래프는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조절을 하면 최대한 우상향 쪽으로만 저는 간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정말 여러분 인생의 스승은 정말 많습니다. 야,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영향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은 그거겠다. 많은 사람들이 뭐 빌라라든지 막 반지하 투자 막 이런 거에서 배워서 하려는데 구범준 씨는 나중에 더 큰 시장으로 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건물 짓고 있고 막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지을 계획이 있어가지고. 진짜로. 예. 그럼 몇 개 팔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안 팔고도 가능하더라고요. 레버리지? 예. 레버리지도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총 동원하면 와. 지금도 지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좋은 땅이 안 나와서 내가
못 짓는 거지. 제가 알았던 가격에 비해 아직 고평가가 조금 됐으니 내가 찾는 지역은 고평가가 좀 돼서 내가 알던 가격이 조금 내려오면 저는 이제 계속 또 투자를 할 거거든요. 계속 물색하고 있는 지금. 예. 그것도 역시 지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예. 하시려는 그 꿈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슨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응원밖에 못합니다. 아, 부동산 경매를 배워야 되는데. 근데 그 경매가 굳이 아니어도 되죠. 저 또한 주식을 조금씩은 하고 있고 주식도 또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예, 배당 받으면 월세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맞는 투자를 찾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꼭 이것만 할 거야가 아니고 나한테 맞는 거 한 번씩 조금씩은 해보고 제가 반지하 투자했던 게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저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투자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그 리스크가 없으면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패지가 계속 이제 월세로 되면 그것 또한 인천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로 바뀐다든가 바뀌겠죠. 하다못해 빌라로만 바뀌어도 그 시세를 내가 온전히 다 가져올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오늘의 그 메시지가 몇 가지 있기는 한데 본인 성향에 예. 맞는 걸 찾아야 한다라는 것. 예. 그리고 노동소득도 자본소득 못 미치는 게 아니다. 값지다. 예. 라는 것도 있고 직업에 귀천도 없고 다만 사람의 생각에 귀천이 있어서도 안 된다. 라는 메시지도 주셨고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구범준 대표님 이렇게 불렀어야 되네. 아니야. 임대사업자신데 사장님이지 않습니까? 꼭 하고 싶으신 말씀. 그러니까 이런 거 저를 비난하기보다는 네. 그 시간에 조금 더 책을 좀 보시라. 뭔지 알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남 비판하고 남 끌어내리려고 하고 막 그런 악플 달고 그런 시간에 본인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시라. 네. 뭐 이런 메시지죠. 그런다고 변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탓을 해도 내 인생은 안 바뀌잖아요. 부자가 되신 분들도 그렇고 어떤 계속 자산도 그렇고 뭔가 선순환을 이뤄나가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누구를 남을 안 끌어내리고 그냥 자기가 사업할 거 그러니까 투자해보고 이제 잘 되는 거 있으면 그쪽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성공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부자가 많으니까. 부동산 투자 관련돼서 이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나올 때 재테크 네. 관련 채널에서 좀 악플이 많이 붙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죠. 가진 사람도 욕하고 못 가진 사람도 또 배 아파서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시장 좀 안 좋을 때는 악플과 공격, 자기 기록용이나 이렇게 해서 투자 관련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도 막 악플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투자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분들이 뭐 텔레그램 채널도 닫고 블로그나 이런 것도 막 비공개 처리하고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막 생겨나요. 네. 그럼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누구한테 안 좋은 일로 생길까? 결국은 그 지식을 함께 공유해야 하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본도 자산도 그렇지만 생각도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사실은 구범준 씨를 저희가 모신 이유도 사실 그거였습니다. 그 이야기 메시지를 좀 같이 전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남을 욕하면 저 사람의 과정을 안 보고 그냥 자산만 보고 욕을 하신다고 하시면 내 발전이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남을 욕을 해서 내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뭐 처벌받을 수는 없겠지만 뭐 한 30초는 속이 시원하겠죠. 그런 거죠. 그 속 시원하자고 그렇게 욕을 하는 시간에 오히려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명상을 하셔도 좋고 책을 읽으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비난을 하셔도 내가 안 바뀐다는 게 문제인 거죠. 세상이 안 바뀌어요. 내 위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진짜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구범준 씨를 통해서 조금 이제 오늘 배운 것도 많고 앞으로 좀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또 좋은 말씀 한번 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멀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